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30대입니다. 요즘 세상에 계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흔히 돈으로 급을 나누는 건 흔한 일이 되었는데요. 어린아이들도 흔히 부모의 차나 집으로 서로 비교를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다 어른들이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답니다. 저는 사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생각보다 돈을 따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저의 기가 막힌 얘기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결혼을 할 때 사실 큰 반대는 없었는데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시모는 남편보다 학벌이며 능력이 좋았던 시동생을 좀 더 신경 쓴다고 했었고 역시나 결혼을 할 때도 그다지 결혼에 관심이 없으셨죠. 다만 저를 조금 더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솔직히 나는 성현이가 능력도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했었거든. 근데 어디서 이렇게 능력 있는 애를 데리고 올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어. 어떻게 대기업 다니는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니?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요즘은 솔직히 능력도 있고 그래야 만나기도 하고 결혼도 하잖아. 내가 신기해서 그래. 아, 어머님, 보기보다 성현 씨 능력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어머님께선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현 씨 능력에 비해서는 작은 회사죠. 에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건 아니지. 어쨌든 한 명이라도 대기업 다니니 다행이네. 우리 둘째 아들은 그래도 중견기업 다녀서 괜찮은데 솔직히 큰애는 약간 벌이가 부족하니까 고만고만한 애 데리고 오겠구나 싶었거든. 근데 딱 네가 대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내가 잘 됐다 싶어서 반대도 한 번도 안 했잖아. 다른 건 솔직히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만 잘 벌면 장땡이지 뭐. 난 니네 집에서 어떻게 허락했나 너무 궁금했어. 상견례에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꼭 참았다니까. 어머님, 그래도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현 씨 인성도 좋고 얼마나 착실하고 부지런한데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성현 씨는 앞으로 그 성실함 때문에 더 잘 될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성현 씨 너무 마음에 들어 했는걸요? 그래. 너희 집이야 뭐 여유로우니까 그러겠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 뭐. 어찌되었든 내가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봤다고 하니까 어찌나 부러워했는지 아니? 다음에 내 친구들 있을 때 한번 인사하러 올 수 있니? 내가 너 시집 온다고 하니까 내 어깨가 한껏 올라간 거 있지? 이게 다 대기업 힘이라니까. 시모는 마치 제가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해 준 것처럼 말을 했고 처음에는 칭찬으로 들려 기분이 좋았지만 볼 때마다 대기업을 언급하는 시모를 보면서 은근히 기분이 묘해지곤 했죠. 남편의 능력에 비해서 잘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떠받들고 위해 주셨던 것도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시모는 임신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왜 좋은 소식 안 들려주니? 이제쯤 슬슬 임신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도 너희가 30대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노산이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야 빨리 아이 낳고 둘째도 낳지. 이러다가 둘째 낳을 때는 노산 되면 어쩌려고 그래? 여자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이 갖고 낳고 그래야 되는 거야. 어머님, 저희 당분간은 임신 계획은 없어요. 2년 정도는 일에 좀 집중하려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아이를 갖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도 얼른 손주 보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결혼한 지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신혼도 좀 더 즐기고 싶고요. 아니, 신혼이야. 1년 즐겼으면 됐지. 뭘 더 즐긴다는 거야? 그리고 너야 대기업이니까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휴가 이런 거 잘 되어 있지 않니? 그래서 다들 대기업 하는 거잖아.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 낳는 건 기본으로 해야지. 너희는 무슨 기본도 안 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어? 이제 30대인데 바로 임신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러니? 아, 저희도 임신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있다가 낳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아직 주변에서도 출산 안 한 결혼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아이도 많이 낳는 게 아니라서 천천히 계획해도 될 것 같아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리 출산하고 복지가 좋아도 어쨌든 복직은 해야 하고 이후에 아이 돌보는 것도 고민해봐야 하고요. 대기업은 그런 거 잘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 보니까 아이 돌 때쯤 되면 다 어린이집 보내고 그런다더라. 100일 된 아이들도 간다던데? 어차피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면서 키우는 거잖아. 아이 하나 낳고 나면 지들이 알아서 크겠지. 나중에 낳으나 지금 낳으나 매한가지야. 그러면 일찍 낳는 게 더 낫지 뭐. 다른 거 이상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시모의 임신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아이에 대해서 뚜렷하게 계획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급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압박이 심해지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의 회사 사정이 나빠지게 되면서 월급도 밀리게 되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디든지 취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급하게 알아보다 보면 제대로 된 곳에 취업하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기간을 좀 더 두고 제대로 된 곳으로 취업 준비를 해보라고 남편을 응원해주게 되었죠. 남편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모는 그 와중에 제가 남편을 지지해줬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저를 생각 없다면서 탓하셨어요. 예, 너는 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면 도시락 싸고서라도 말렸어야지. 그걸 그러라고 그냥 두니? 아니, 회사 사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 조금 기다리면 괜찮아지지 않겠어?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도 기다려준 직원들 고마워서 더 챙겨주겠지. 제 능력에 이제 또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한다는 거야? 나이도 나이고 더 어리고 능력 있는 애들이 얼마나 널리고 널렸는데 어떻게 너는 같이 철없이 생각을 해? 어머님, 그래도 남편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솔직히 월급도 밀리고 그렇다고 일을 제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나름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시간만 허비할 바엔 그만두는 게 낫죠. 지금 안 나오고 버티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월급 못 받았어요. 겨우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온 사람들한테나 챙겨줬지. 아무리 그래도 너희는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니? 버틸 만큼은 버텨봐야지. 절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취업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자리가 있으면 아무 곳이라도 들어가야지. 저번에 그리고 내가 소개해준 곳은 왜 안 다닌다고 한 거야? 그래도 내가 너희 생각해가지고 아는 지인들 통해서 알아본 곳인데 너네가 싫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거기는 원래 다니던 곳보다 더 안 좋은 곳이잖아요. 지금 더 나은 상황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데 어머님은 너무 남편 능력을 낮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 그래도 능력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도 않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러게. 왜 일을 그만둬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겪냐 이 말이야. 그냥 거기서 버티면 되는 걸. 다른 것보다 나는 너한테 너무 실망이야. 어떻게 남편이 그냥 직장 그만둔다고 하는데 알겠다고 하고 받아줄 생각을 하니? 아휴, 이러다가 전에 다니던 곳 잘 되면 어쩌려고 그래? 시모의 바람과는 다르게 남편의 전 직장은 결국 파산을 했고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일찍 나와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소송까지 해야 했죠.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잘 결정했다고 서로를 위로해줬지만 시모는 그 소식을 전하니 전에 했던 말은 어디로 갔는지 자기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시댁에 모이게 되었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유,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는지 아니? 그래도 우리 집 장남인데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살라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시키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고생하는 거 보고 있자니 짠하고 내가 너 잘 될 거라고 했지? 엄마가 성현이 너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엄마가 언제 그랬어요? 나 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일 뭐라고 했으면서. 오히려 아내가 날 위로해줬지. 그리고 취업 준비나 할 때도 눈치 제일 많이 보게 한 사람이 엄만데 무슨 잘 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엄마는 진짜 말 바꾸는 건 선수야, 선수. 아니, 내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래? 눈치를 줄 거였으면 내가 아니라 네 와이프가 줬겠지. 솔직히 남편이 직장 그만두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 얘가 너한테는 말은 못해도 나한테 슬쩍슬쩍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 직장 그만둔 거 마음에 안 들어 했다더라. 그거 속에 감춰뒀으니 얼마나 눈치를 줬겠어. 네? 제가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 남편 월급 밀리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는걸요? 어머님이 저한테 철없다 어쩐다 했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우리 큰아들 알아서 잘할 거라고 했잖아. 네가 시집을 진짜 잘 온 거지. 이제 너는 속 편하고 좋겠다. 남편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하면 얼마나 편하니? 솔직히 여자들 대기업 다녀봤자 남자들 월급만 하겠어? 시모의 왔다 갔다 하는 언행에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에게는 돈이 최고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도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니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댁에 그 소식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축하를 해줬는데 시모만 난리가 났어요. 뭐? 임신을 했다고? 큰애가 취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야 큰애한테 용돈이나 좀 받아볼까 했더니만 어떻게 벌써 임신을 했어? 그렇게 임신해라 말할 때는 뭐 늦게 임신할 거라고 큰소리 떵떵 치더니만. 그러고 보니 너희 너무한 거 아니니? 이제는 부모한테 보답할 생각도 좀 해야지. 그동안 그래도 큰애 벌이가 변변치 않으니 내가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내 또래 친구들은 다들 아들내한테 용돈 받으면서 그 돈으로 산다더라. 내가 꼴랑 한 달에 50만 원 받으면서 살아서야 되겠니? 애 생겼다고 줄이겠다는 말 하려거들랑
난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는 지금 임신 소식 전하는데 그 말이 나와요? 오랫동안 준비한 거 알면서 어떻게 그 말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임신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도 얼른 아이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용돈 줄이라고 하지 말라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취업하고 나서 월급 얼마 받았냐며 꼬치꼬치 캐물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뭐 못 받을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니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이 정도도 못해? 남들은 부모한테 못해줘서 안달이라고 하는데 너는 장남이나 된 게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고. 에휴, 됐어.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 아이 봐달라는 말 하지도 마. 나는 애 못 봐주는 거 알지? 아, 엄마, 제가 언제 애 봐달라고 했어요? 장남 할 거였으면 예전부터 그러셨어야죠. 지금까지 매번 동생만 챙겼으면서 이제 와서 장남은 뭔데요? 내가 와이프 보기 창피해가지고 엄마가 말 안 해도 저희 애 엄마한테 안 맡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동안 월급에서 50만 원씩 시댁에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그것도 모자라다고 불만을 표시하셨어요. 여기에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니 혹시라도 용돈을 줄일까봐 먼저 줄이지 말라고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서는 저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창피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그 뒤로 시모와의 교류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시모는 꼬박꼬박 용돈을 받아갔어요. 시간이 지나 출산일이 다가오고 저는 난산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지만 출혈이 잡히지 않아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했고 겨우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죠. 그래서 출산 이후에는 몸 회복도 너무 더뎠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지만 전 제 컨디션을 찾지 못했고 결국 복직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상의하에 결정한 일이었지만 제가 복직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시모는 불이 나게 연락이 와서 제 몸 걱정은커녕 회사 얘기를 꺼내셨죠. 너 진짜 회사 그만둔 거 사실이니? 아우, 남들 다 편하게 하는 출산을 왜 너는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휴가 같은 건 연장은 전혀 안 된다고 해? 그래도 너희 회사 대기업인데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그 회사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몸이 아픈 사람을 그렇게 내쳐? 다시 한번 잘 얘기해봐. 그래도 출산한 지 꽤 됐으니 출근은 할 수 있지 않니? 어머님, 저 지금 몸 컨디션 너무 안 좋아서 출퇴근도 힘들어요. 저도 되도록이면 복직해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은 무리일 것 같고 아이랑도 좀 더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랑 잘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 그런 건 연륜 있는 사람들이랑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아이도 태어난 마당에 벌이가 줄어들면 되겠니? 어떻게 몸을 갈아서라도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네 일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지. 나중에 너 아이 다 키우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지? 그때 되면 다들 할 일 없어서 제대로 된 일도 못하는데 지금 그만두는 게 아깝잖아. 아유, 네가 복을 발로 차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아이야 태어나면 알아서 크는 거고 원래 출산하면 몸 이것저것 아픈 건데 네가 너무 엄살 부리는 거 아니니? 저 며칠 전에도 쓰러졌어요, 어머님. 아직 휴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쉬려고 하는 거고 저도 일 아깝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다른 일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병원에서도 꾸준히 봐야 한다고 하는데 제 몸도 정상이 아닌데 복직하면 회사에도 민폐잖아요. 나도 몸이 힘들면 한 번씩 어지럽고 그래. 그런데도 잘 지낸다니까. 아니 다들 너 언제 복직하냐 물어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명하니? 아이 낳고 나서 퇴직했다고 하면 에휴. 그나저나 아들은 이제 용돈 못 준다고 하던데 그건 그냥 유지하는 거지? 네가 괜찮다고 조금 아끼겠다고 좀 얘기해보면 안 되겠니? 역시나 시모는 용돈이 줄어들까 걱정돼서 제가 복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동안 아이를 낳고 나서 일을 하지 않으니 시모는 용돈을 받지 않았었는데 제가 복직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직을 안 한다고 하니 바로 꺼낸 건 용돈이었죠.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을 했던 것일까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서는 시댁을 뒤엎었고 그 뒤로 시모는 돈에 대한 얘기는 따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부터는 저를 마치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셨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는 밥을 차려달라고 하거나 집에 택배가 왔는데 제가 가서 받아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소나기가 내리던 날 우산을 안 가져왔다면서 저를 무작정 부르시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집에 있는 게 저였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들어주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마치 언제든지 부려도 되는 하인처럼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한 번은 아이가 아파서 시댁 행사에 참석을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본 날이 있었는데 그날도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애는 좀 어때? 어제보다는 좀 괜찮아졌다고 하던데. 그래도 가족들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참석하면 얼마나 좋아? 오늘 너랑 아이 안 오니까 내가 너무 아쉽더라. 오랜만에 친척들도 모였는데 이럴 때 힘들어도 참석하는 게 예의야. 다들 네 안부 묻던데 애가 아파서 못 왔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쌓이는지 아니? 아, 그래요? 어제보다는 애 컨디션은 좋은데 그래도 아직 밖에 나가기는 무리인 것 같아서요. 열도 좀 있고 남편이 잘 설명을 했을 텐데 밖에 나가기 힘들다고 말 안 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데리고 가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다음에 컨디션 괜찮을 때는 꼭 참석할게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지. 며느리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밖에서 너 커버하느라 바쁜지 아니? 솔직히 다른 사람이 들으면 집에 있는 애가 애 하나 제대로 못 돌봐가지고 아픈 거라고 수군거리는데 내가 그거 해명하느라 얼마나 진땀 뺐는데 막말로 아이 컨디션이 나쁠 이유가 뭐가 있어. 집에서 제대로 먹이면 애가 아플 이유가 있겠니? 시모는 저에게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저를 탓했지만 전 그 말을 듣고선 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각종 전염병이며 몸도 약해 입원도 수십 번은 더 했는데 전업주부였던 시모의 탓이라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를 돌보는 게 어떤 일인지 제일 잘 알아야 하는 시모가 오히려 절 노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취급을 하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고연봉의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시모는 동서의 직업만 보고서 고연봉을 받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모가 저와 동서를 대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달랐고 당연히 시모가 절 무시하니
동서와 시동생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모임이 되면 동서랑 시동생은 항상 늦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모이면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동서랑 서방님이 일 때문에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모이는 시간도 좀 늦추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날짜를 다른 날짜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바쁘니까 매번 이렇게 만나는 것도 신경 쓰이고 힘들잖아요.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집에만 있는 애가 일찍 만나든지 늦게 만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니? 바쁜 애들한테 시간 조정하자 어쩌자 하지 말고 그냥 지금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구나. 왜 바쁜 애들한테 그런 사소한 걸로 신경 쓰게 해? 너야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얘네들은 바쁘면 빠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굳이 이 자리에 그렇게 말을 꺼내야 되겠어? 에휴. 형님, 일을 안 하신 지 오래되셔서 그런가? 잘 생각이 안 나시는가 봐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일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 미팅도 있고 이런저런 일 처리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어서 다시 또 시간 조정하자고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끝나고 모일지도 모르는데 저희 시간 맞춰서 시간 정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맞아. 우리 둘째가 말 한번 잘하네. 제가 뭘 몰라서 그래. 일 안 한 지도 한참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시간 맞추기 힘든 건지 알기나 하겠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알겠어? 둘째니가 좀 이해해. 동서와 시모는 둘이서 저를 비웃었고 전 단지 동서의 편의를 봐주려고 했던 것 뿐이었지만 마치 이해도 안 해주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전 얼른 모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고 그렇게 모임이 끝나고 음식을 정리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만 열심히 식기류를 나르고 정리했죠. 동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시모는 불이 나게 와서 동서를 부르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매번 음식 준비도 정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얄미웠지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답답한 건 저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동서가 주방으로 왔길래 저는 동서에게 음식물통을 비워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오더니만 제 얼굴에 음식물통을 집어 던졌어요. 아니, 너는 집에서 맨날 놀고 먹으며 뒹굴거리는 애가 애써 시간 내서 온 바쁜 동서한테 이것저것 시켜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작은 애 왜 시켜? 이딴 구저번한 일은 먹고 노는 네가 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대장 노릇하려고 난리야? 너 내가 안 그래도 한번 큰 소리 치려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너보다 바쁜 게 네 동서 아니니? 그러면 좀 위해줄 줄도 알고 이해도 해줘야 하는데 하는 거라고는 없는 애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 괜찮아? 어떻게 사람 얼굴에 음식물통을 던질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음식물통 던지는 게 어디 있어요?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아까 식사 자리에서 직장인이고 어쩌고 하는 거 들었는데 엄마는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사람 차별을 해요? 내가 뭔 차별을 했다고 그래? 말 맞다나 네 와이프야 집에서 네 돈 쓰면서 편하게 쉬며 탱자탱자 놀기만 하지. 우리 둘째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시부모 용돈 챙겨줘 살림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너는 알고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맨날 하는 일도 없이 노는 애가 고작 몇 번 시댁에 와서 밥 차린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멋모르는 동서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니? 너야말로 네 와이프가 이러는 걸 그냥 감싸고 도는 거야?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말은 어디로 들으신 거예요? 와이프가 왜 지금 집에서 놀고 먹어요? 살림하는 것도 장난도 아니고 힘든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와이프 일하고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해요. 뭐? 그 집에서 일하는 일? 고작 집에서 박스나 접고 테이프나 붙이고 이런 일 하는 거냐? 우리 때도 인형 눈알 붙이면서 하나에 1원, 3원 이렇게 벌었는데 집에서 해봤자 그런 일이나 하지. 밖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둘째네랑 같겠어? 애당초 버는 돈 없이 갑질한 네 와이프 잘못이야. 버는 돈이 많으면 갑질해도 되나요? 어머님 말이 맞다면 저 여기서 이렇게 설거지나 하고 있을 게 아닌데요? 동서, 뭐 하고 있어? 고무장갑 안 끼고. 이제부터 여기 집은 돈 많이 버는 순서로 일할 거니까 여기서는 동서가 바짝 엎드려서 일해야 되겠네. 제 말에 시모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을 지었고 동서는 너무나 당황해했어요. 사실 전 대기업을 퇴사하고 나서도 제 적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제가 복직하길 바랐던 상황이라 아쉬워했었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외주로 많이 이용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전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했어요. 처음 아이를 낳고 나서 1, 2년은 고생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대기업 직장인 못지않게 벌게 되었죠.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저희는 시동생 결혼 자금에 빌려주게 되었어요. 지금 동생네 사는 곳, 거기 누구 건지나 알고 엄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와이프 명의 아파트예요. 그거 엄마 진짜 몰랐어요? 하긴 그거 알면 와이프한테 이렇게 대할 수도 없었겠지. 그렇게 돈 좋아하는 엄마가 재수씨, 아니 아무리 동생이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솔직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고연봉? 참 빚이 그 정도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집이 왜 큰 애 거라는 거야? 작은 애가 아는 사람한테 분명 싸게 빌렸다고 했는데 내년에 입주할 곳 있다고 하면서 올해만 산다고 한 거 아니었어? 작은 애야,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저번에 우리 앞에서 내년에 입주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만 살 곳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지금만 보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면 어떡해요? 쟤네 돈 모아둔 것도 없고 입주는 무슨 내년에 갈 곳도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엄마 생각대로 하자면 지금 여기서 제일 잘난 사람 아마 우리 와이프일 거예요. 전 친정이 여유로웠던 것도 있었지만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정말 알뜰살뜰 돈을 모아 친정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를 마련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회사도 다니게 되었는데 나중에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출근이 힘들어지다 보니 전세를 줬던 상황이었죠. 결혼을 할 때에도 그곳에서 신혼집을 마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았었고 남편 또한 그 집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동생이 남편에게 부탁을 하러 왔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결혼을 하고 싶지만 그간 사치를 부리느라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면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던 거였죠. 정신 차리고 1년 바짝 모아 이사를 가라고 저와 남편은 전세 만기가 되어 비어있는 그 아파트를 시동생이 신혼집으로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동서의 상황도 알게 되었는데 동서도 마찬가지로
사치에 모아둔 돈 하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는데 시동생은 허세에 찌들어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던 남편과 저는 이 모임으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시동생에게 당장 짐을 빼라고 했고 시동생과 동서는 크게 다투게 되었죠. 나중에 전화 온 동서는 전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형님, 저 생각해보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제 상황 처음부터 아셨으면 애초에 저한테 말을 하셨어야죠. 뭐, 제가 크게 형님 무시했던 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구세요? 저야말로 형님이 제 상황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게 더 기분 나쁜데. 저희 상황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 1년만 아파트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가족이잖아요. 동서, 상황 판단이 안 돼? 내가 애초에 동선에 도와준 건 가족이라서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라면 그렇게 개무시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님이 날 무시한다고 동서도 날 무시해도 된다는 법칙이라도 있어? 이거 다 동서가 만든 거야. 모르겠어?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형님, 저희 지금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제가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모아서 어떻게든 전세금은 드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 주세요. 그리고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저희한테 집 빌려줬으면 남편한테만 말할 게 아니라 저한테도 말하셨어야죠. 와, 기가 막힌다. 그럼 내가 집 안 빌려줬으면 동서가 나 무시해도 되니? 그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동서하는 말꼬라지 보니까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네. 당장 짐 빼! 저는 절 무시한 동서도 미웠지만 무엇보다 시무한테 더욱 서운했어요. 대기업 그만둘 때부터 절 무시하더니 그동안 집에서 놀고 먹었던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게 너무 서운했죠. 남편도 제가 서운해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 시댁과 연을 바로 끊었습니다. 그간 돈돈거리면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한 시모는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했던 시동생네를 모두 끌어안게 생겼습니다. 고연봉인 줄 알았던 동서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일을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사치도 심한데 일에 무척이나 게을렀죠. 거기다가 사치하는 시동생까지 더해지니 경제 능력은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었어요. 이사를 갈 곳을 구하지 못했던 시동생네는 결국 갈 곳이 없어 시댁으로 들어갔고 남편만 가끔씩 시댁에 들리는데 시모와 동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지 않는 눈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동서가 고연봉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시모는 동서에게 다 맞춰줬지만 동서가 고연봉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는 시모의 급을 나누는 무시는 동서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당장 나가라고 하는 시모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시동생네 사이에서 분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시모에게 질려 용돈을 끊어버렸고 당연히 더 이상 용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던 시모는 시동생네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니 고생고생하며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앞으로도 시댁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시댁에서 혹시라도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외면보다 내면을 먼저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 보니 요즘 시대가 저출산이라고 많이 걱정하는 뉴스더라고요. 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병원에서 몇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사랑하는 일환성 쌍둥이 아들을 얻었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난임병원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서 정말 오래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출산이라는 뉴스를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 후의 사건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도 시어머님도 모두 저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3대 독자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식이 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남들은 쉽게 가지는데 어쩜 쉽게 넌 애도 못 가지냐? 이게 뭐 그리 어려운 거라고. 내 후배놈은 나보다 늦게 결혼해서 지금 애가 둘이야. 엄마가 그렇게 반대할 때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내 핏줄도 못 보고 진짜 속상하다. 내가 뭐랬니? 제 집 봐라. 복도 치질이도 없어가지고 제가 복이 있겠니? 이제라도 엄마가 왜 말렸는지 알겠지? 정말 너무들 하네요. 아기가 안 생겨서 마음이 아픈 게 바로 난데 어떻게 그렇게 후벼 팔 수가 있죠? 그리고 으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에 맨날 그렇게 두 분이서 저한테 뭐라고만 하니까 지치네요. 당신도 제발 그만 좀 해. 네가 자식이 없어서 이 기분을 알겠니? 최고의 여자한테 장가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볼 것도 없고 꼴랑 니네 엄마랑 너 둘뿐인 단출한 그 식구들 보고 내가 장가를 보내고 싶었겠니? 내 아들이 네 엄마 나중에 병들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애도 못 낳아. 너 이렇게 애 못 낳는 줄 알았으면 결혼 정말 뜯어 말렸을 거야. 어쩔 거야? 우리 집 3대 독자인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저희 엄마 혼자 알아서 잘 헤쳐나가실 거예요. 절대 진섭 씨한테 책임지라고 안 할 거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이는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저 아직 많은 나이도 아니고 10번만 해도 되는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그렇게 저밖에 모르던 남편도 계속되는 시험관 시술 실패로 지쳤는지 저에게 나리석에 반응을 하였어요. 시어머니께 미움받는 처지인데다 남편까지 저렇게 돌변하니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 희망이 되듯 이렇게 힘들 것만 같았던 인생에서도 한 줄기 빛이 쏟아졌고 그것은 바로 시험관 시술의 성공이었어요. 드디어 임신이래. 여보, 이제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길 거야. 그것도 한 명도 아닌 2명이나. 일란성 쌍둥이 되잖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한 보람이 있구나.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다니. 이 소식을 엄마가 알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매번 잔소리만 했는데 그것도 애를 둘씩이나 가졌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벌써부터 말할 생각에 너무 좋다. 나한텐 고생했다고 안 해줘? 물론 자기도 고생했지만 그래도 우리 8번 만에 임신한 건데 그동안 진짜 힘들었거든. 그거야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솔직히 네 문제만 아니었으면 바로 임신됐을 거잖아. 그러니 그런 고생은 네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쨌든 이제 고생은 끝났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만 생각하자. 알겠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정말 기뻐하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서운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당연히 내가 고생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 제 기분을 상하게 했죠. 그래도 이렇게 임신이 되었으니 좋은 것만 생각하고자 노력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그래도 기분이 좋은지 처음으로 웃어 보였어요. 네가 그래도 인간이긴 하구나.
인간구실도 못하고 이 집구석에 눌러 앉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어. 에이, 엄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하여튼 엄마 약속한 거 알지? 이제 엄마가 내 약속 지킬 일만 남은 거야. 어머님,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인간 구실이라니. 그래도 좋게 생각할게요. 뱃속에 아이들이 듣고 있으니깐요. 처음으로 저한테 웃어주시니까 그래도 좋긴 좋네요. 말씀은 그렇게 험악하게 하셔도 마음은 안 그런 거 알아요. 근데 당신은 무슨 약속 말하는 거야? 나 몰래 무슨 어머님이랑 약속했어? 무슨 약속했는지 안 알려줄 거야? 알려줘. 궁금하다. 넌 몰라도 돼. 이제 10개월 동안 아이 잘 품고 잘 낳기만 하면 되겠다.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이야. 몸 조심. 애만 낳아봐 아주. 내가 물고 빨고 예뻐해 줄 거야. 우리 손주들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리고 너랑 약속한 건 좀 차차 얘기하자. 넌 애가 어쩜 그리 급해? 이렇게 좋은 날 무조건 즐겨야지. 안 그러니? 정말 행복한 임신 기간이었고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아이들은 끔찍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외동아들의 독자인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도 잠시 어머님은 꼭 손자여야만 한다고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성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척이나 부담이 되었어요. 너 임신한 거 정말 잘 된 건데 애들 중에 한 명은 꼭 아들이 있겠지? 둘이니까 아들 한 명 있을 가능성은 있을 거잖아. 그렇지? 에이, 모르죠. 전 이왕이면 동성이면 좋겠어요. 여자 아니면 남자 이렇게요. 어머님이 아들을 바라니까 아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전 딸이어도 예쁘게 키울 거예요. 엄마한테 딸이 있어야 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요즘엔 그렇대요. 대퇴해라. 말이 씨가 될라. 어디 딸이야? 무조건 아들이어야지. 니네 엄마처럼 너 하나 낳고 독거노인처럼 있으라고?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야. 너 마음에 정말 안 들지만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해. 알겠니? 만약 이번 시험관 실패했으면 내가 네 남편이랑 너랑 이혼시키려고 했어. 그거 꼭 명심해. 네가 이 집에 붙어있는 건 자식 때문이니까. 너무하세요, 정말. 예전처럼 막말은 안 하시길래 요새 들어 이제 가족이 됐나 했는데 이혼이라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날 원망해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들들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가 너무한다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실망스럽지 않게 일란성 쌍둥이지만 아들들이었어요. 전 딸이어도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는 아들들이니 저 역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 덕분에 어머님과 남편은 좋아서 길길이 날뛰고 난리 부르스를 쳐댔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들을 가졌다고 하니 엄마 또한 정말 잘 됐다며 좋아해 주셨답니다. 인간구실 하랬더니 다행이네. 그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손주들 꼭 잘 품어서 낳거라. 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야. 아들들이라니 너무 좋다 진짜. 내심 딸이었으면 어쩔까 싶었는데 아들들이라니 진짜 이제 내 소원 다 이뤘다. 그렇게 어여쁜 아이들을 낳았고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초보 엄마가 갑자기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늘 엄마에게 신세를 지며 아이들을 돌봤던 하루하루였고, 시댁에서는 아이들만 예뻐해줬지 따로 육아를 도와주시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육아하는 내내 너무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었어요. 늘 육아는 제 몫이라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등한시하기 시작했고, 전 그렇게 혼자 애 2명을 케어해야 했습니다. 막상 낳으면 물고 빨 거라고 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막상 낳으니 정말 딱 눈으로만 예뻐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엄마, 고마워. 매일같이 와서 같이 애들 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내가 좀 수월하네. 당연히 봐줘야지. 너 혼자 어떻게 애들을 봐? 임서방, 좀 쉬는 날이면 애들 좀 같이 돌봐주겠나? 아무리 밖에 나가 일한다지만 그래도 쉬는 날엔 애들 분유라도 먹여줄 수 있잖아. 얘 이렇게 잠도 못 자는데 좀 자게 하고 말이야. 어서. 아, 장모님, 제가 밖에 나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아세요? 육아는 엄마 몫이죠.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지. 무슨 밖에 나가 일까지 하는 사람 보고 집에서 육아를 하래. 솔직히 애들은 엄마 혼자 키우는 거 아닌가요? 나가서 일하는데.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그럼 바꾸자. 나가서 내가 일할 테니까 당신이 집에서 애들 봐 그럼. 나도 그걸 바라니까. 아유, 내가 실언을 했어 그만. 그만들 싸워라. 됐어 임서방. 그럼 들어가서 쉬어. 어쩜 무슨 말을 못하겠네. 내가 미안하네. 넌 엄마가 사골 좀 고아왔으니까 이거랑 밥 말아서 꼭 챙겨 먹어. 알겠지? 그리고 잠 좀 자라. 난 밤에 잠이라도 자지. 아니야. 엄마나 좀 쉬어. 이렇게 낮에 와서 도와주는 것만으로 진짜 큰 힘이 돼. 애들은 너무 이쁜데 힘들긴 하네. 남편의 막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엄마가 계셔서 더 이상 싸우진 않았답니다.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 말이죠. 애들을 보는데 예쁜 만큼 힘들었어요. 밤잠도 못 자고 낮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우는 애들 달래느라 정말 진이 다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예쁜 아기들이 내 곁에 있으니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시댁 행사가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게 되었고, 엄마가 안 계셔서 혼자 아이들 둘이나 케어하려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시댁에 가면 어머니고 남편이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온전히 애들을 저한테 맡기고 본인들은 얘기만 하면서 그 행사를 즐기기 바빴습니다. 야, 얘 분유 먹을 시간 됐나 보다. 얼른 가서 먹여. 올라? 얘 똥 쌌나 보네. 기저귀부터 갈고 분유 먹여야겠다. 아, 자기가 기저귀 갈던 분유 먹이던 한 가지라도 도와주면 안 돼? 애가 둘인데 내 몸은 하나잖아. 어떻게 이런 날까지 나보고 독박을 하라고 하냐? 막말로 얘네가 내 자식이기만 하니?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당신 자식들이잖아. 당신이 좀 해. 내가 어떻게 해.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리고 해봤어야지 하지. 떽떽거리지 말아라. 시댁까지 와서 꼭 그러냐? 얘, 남자가 보는 눈이 있지. 무슨 이런 걸 네가 좀 해. 옛날엔 8명도 키웠어. 엄마 혼자서. 뭐가 힘들다고 찡찡대는 건지.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눈으로만 그렇게 예뻐하실 거면 저 그냥 갈게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원하던 손주들이면 기저귀는 고사하고 분유 한 번을 안 먹여주시는 걸 제가 이해해야 하나요?
그것도 한 명이면 말을 안 해요. 두 명인데 어쩜 한 번을 안 도와주는지. 원래도 인정머리 없으신 건 알았는데 진짜 뭘 인정하세요, 정말. 어머어머, 얘 본색 나오네. 아들 둘이나 낳았다고 기고만장하는 거니?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너 혼 좀 나볼래? 결국 전 울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집에 와 엉엉 울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반찬을 좀 갖다 주시러 들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 하시며 말씀하셨죠. 또 시댁 가서 한 소리 들은 거야? 아니 왜 그런다니 도대체? 아휴, 애 둘이나 낳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시어머닌 그렇다 치는데 진짜 남편은 완전 남의 편이야.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안 좋겠지만 오늘은 나도 어디 풀러 놓을 데가 없어서 진짜 속상하네. 미안해 엄마.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토록 바라던 애들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만 하는 것 같아서 애들한테도 죄책감 들고 정말 힘들다. 어떡해. 엄마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도우미 이모님을 구해주셨고 제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해주셨어요. 엄마의 사정을 뻔히 아는지라 차마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됐다고 거절했지만 엄마는 예전에 투자해놨던 주식이 큰 돈을 벌었다며 기꺼이 해주셨어요. 대박 났으니까 괜찮아. 엄마도 도와줄 건데 애가 둘이니 너도 쉴 틈이 있어야지. 이모님 비용은 엄마가 내줄 테니까 넌 좀 한숨 좀 돌려. 매일 네가 육아에만 갇혀 있으니 힘들어서 더 우울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알겠지? 그리고 엄마가 원래도 아주머니 꼭 쓰게 하고 싶었어. 너 숨 좀 돌릴 틈이 있어야지. 임서방이 육아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엄마, 너무 고마워 진짜. 미안해서 말이 안 나온다. 엄마한테 다 못 갚을 거야 정말. 이렇게 고생도 같이 해주는데. 엄마가 이모님을 구해주자 정말 훨씬 나았습니다. 일단 잠을 좀 잘 수 있으니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이 되었고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웃기게도 저희 엄마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자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급 상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있는 날엔 늘 쌍둥이들을 같이 돌보는 신용도 했고요. 임서방이 웬일이야? 나 참. 이렇게 애들 보는 거 처음 보네. 얼마나 보기 좋아? 이렇게 부부가 같이 보니까 말이야. 아, 당연히 헤어져. 제 자식들인데. 어머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죠? 아유, 어머님이 좀 쉬세요. 저랑 지혜가 볼게요. 오늘은 도우미 이모님도 쉬는 날이라 제가 더 많이 해야 지혜가 안 힘들죠. 안 그런가요? 제가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다 기쁘네. 고마워, 임서방. 밖에서 힘들 텐데 이렇게 집안일까지 도와주고 말이야. 남편 속셈을 알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 고맙더라고요. 뻔히 저희 엄마가 큰 돈을 벌었다고 하니 자기한테 무슨 국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저렇게 아부를 떠는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얄미웠고 육아는 같이 하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닌데 저렇게 유세를 떨어대니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는데 다 절 위해서 말이에요. 당신 웃긴다. 언제부터 그렇게 애들을 돌봤다고. 참 간사해.
앞으로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정말.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애들 돌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 당신은 말을 해도. 근데 장모님, 어느 정도 수익 내신 거야? 나도 몰라. 그걸 알 이유도 없고.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난 관심 없으니까 자기도 혹시 딴만 있음 접어. 우리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엄마 수익금에 딴맘을 먹을까 못을 박아두었고 그러게 좀 평온한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어느새부터 육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도우미 이모님도 계시겠다. 친정엄마도 간간히 도와주시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손목이 아파 한의원에 다녀오던 중 친정엄마께서 아이들과 놀아주다 뼈에 금이 가고 만 거예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아, 엄마 어떡해? 우리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가뜩이나 관절도 약한 양반인데 어쩜 좋아. 병원에선 뭐래요? 괜찮아. 깁스하면 된대. 뭐 애들 놀아주다 이런 건데 내가 부주의 한 거지. 애들 잘못이겠어? 엄만 괜찮으니까 걱정 마.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도우미 이모님마저 일을 못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 혼자 다시 육아를 해야 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걱정을 참 많이도 하니 남편은 웬일로 친정엄마 앞에서 제 걱정을 하였죠. 장모님, 제가 저희 어머니 모셔올게요. 이 사람 힘든데 혼자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애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장모님은 몸조리 푹 하셔요. 그래야 금간뼈도 붙죠. 이 사람 걱정되셔서 그러시죠? 제가 걱정 안 되게 딱 세팅해 두겠습니다. 어머, 그래 줄 수 있나? 나야 사돈이 오셔서 고생해 주시면 좀 마음이 낫지. 애 혼자 힘들게 보는 것보다 말이야.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장모님은 걱정 붙들어 매시고 몸 관리에 힘쓰세요. 제가 누굽니까? 어머님의 사이 아닙니까? 친정엄마는 좋아하셨지만 전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요구로 시어머니가 애들을 도와주러 오시게 됐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오셨지만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으셨어요. 늘 그렇듯이 잔소리와 함께 눈으로만 아이들을 봐주셨거든요. 예, 애 넘어지겠다. 애 좀 일으켜 세워라. 어머, 얘는 쪽쪽이 물리면 안 돼. 애 부정교합 생기잖니. 넌 그런 것도 모르니? 알죠. 돌 전에만 끊으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달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머님, 애기 한 명만 안아주시겠어요? 아유, 남보다나. 손목 약한 거 모르니? 너랑 나랑 손목 굵기부터 다르잖아. 네가 해야 맞는 거지. 안 그러니? 얼른 안아줘. 역시나 도움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친정엄마는 보다 못해 불편한 몸으로 청소라도 해주신다며 집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마주하게 되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보고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막말을 했어요. 자기 손주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친정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더라고요. 아니, 다치셨단 얘긴 들었는데 뭐 어쩌다 다친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아봐서 그런가? 영 조심성이 없네. 뭐라고요? 사돈,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들 못 낳는 얘긴 왜 나옵니까? 전 제 딸 하나 낳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돈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런 생각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어쩜 그렇게 막말을 할까? 막 간다고요? 아니, 맞잖아요. 딸만 키워봐서 그런가? 애들이랑 노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다친 거지. 조심성 없게. 무슨 망발이야. 당장 장모님한테 사과해요.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감히 장모님한테 막말을 해? 쌍둥이 손자들과 놀아주다 뼈에 금간 엄마에게 아들 가진 유세 떨던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화를 내며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아비규환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본인 엄마한테 애틋했던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빼먹을 콩고물이 있을 것 같자 태세 전환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돌진을 한 거예요. 돈 앞에선 지엄마도 보이지 않는 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밀침에 결국 나가 떨어졌고, 둘이서 큰 소리로 싸우는데 아주 코미디 한 편이었습니다.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네가 인간이니? 그것도 이 볼품없는 사람들 앞에서. 볼품없긴 엄마보단 나아. 분명 나랑 약속했지? 아들들 낳으면 선산 물려주겠다고. 그걸 진작 팔아먹고 나를 속여먹어? 그건 엄마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선산 없다고 지금 엄마를 이렇게 막대하는 거야? 네가 인간이니? 날 속였잖아. 내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각별히 챙겼는데. 그 선산으로 날 조종하고 지금껏 아무렇지 않은 척 아직도 선산 있는 척하면서 날 속여? 내가 한 달 전에 부동산 가서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시세 좀 보려고 갔더니 참나. 그 돈 다 뭐 했어? 뭐 했길래 그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거냐고. 여기서 한번 말해봐. 내가 엄마 2번 다시 안 보려다 참은 거야. 혈압 올라. 애를 키워도 잘못 키웠네. 돈 없는 사람은 부모 아니냐? 어쩜 그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니? 너라네, 참나. 알고 보니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약속은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면 하나 있는 선산을 물려준다는 거였고, 시어머니는 진작에 그 선산을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선산을 핑계로 매일같이 본인에게 효도할 것을 강요했던 거였어요. 돈에 환장한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 뜻이라면 뭐든 다 했었고, 그 선산을 위해 저에게 아이도 못 낳느냐며 따지고 따졌던 거죠. 그렇게 싸우는 걸 한참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가 이뤄낸 걸 알았으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돈 없는 부모 취급 안 한다니? 나도 네 비밀 말해야겠다. 너 밖에서 애 낳은 거 애미도 아니야? 그렇게 아들이 환장해가지고 너 애미 애 못 낳을 때 애 하나 만들었잖아. 아들이었으면 당장 애미랑 이혼한다고 했다가 딸이니까 그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했지? 애미도 아니? 참나.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다. 뭐? 아니. 그건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로 한 비밀이잖아. 여보. 이거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장모님. 뭐라고요? 밖에 사생아가 있다고요? 돈에 눈이 먼 건 진작 알았지만 어머님이 선산 물려준다고 하니 내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밖에서 애까지 만들어? 이게 사실이에요? 당신 진짜 충격이다. 진작 인성 구린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밖에서 애를 만들어? 그것도 내가 한참 애가 안 생겨서 힘들어할 때. 그리고 아들이었으면 나랑 이혼을 해? 진짜 대단하다. 너희 집 아들 사랑. 이걸 안 이상 나랑 당연히 못 산다고 생각하겠지? 나 너랑 못 살아. 그 여자 찾아가서 살아. 빨리 아니라고 말해. 엄마 지금 아들 인생 종치게 하려고 환장했어? 이제 이 사람 아니면 난 나락이라고. 왜? 너네 장모가 돈 좀 생겼다고 하니 이제 장모를 잡아야겠던? 나도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어미도 못 알아보는 놈. 엄마가 지금 아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아, 이 비밀 엄마가 절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한 거잖아. 어떻게 그래? 너도 나 들이받았잖아. 나라고 못할 거 있어? 너 같은 아들 이제 나도 필요 없어. 나쁜 놈. 절연하자. 그래. 제가 울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남편은 저희 엄마의 돈이 떠올랐는지 가소롭게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진짜 실수였어. 내가 엄마한테 그냥 저렇게 한 소리지. 어떻게 너랑 이혼을 할 생각을 했겠니? 네가 내 조강지초인데. 그 입 못 다물어? 자네, 진짜 인간 이하인 건 알았지만 내 딸한테 그저 잘하라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더니 아주 우리를 물로 봤구먼. 아휴, 기가 막혀라. 애들 아빠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꾹꾹 참았고 더 잘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잘할 건덕지도 없지. 너 같은 건 혼나야 돼. 매가 답이지. 감히 내 딸 마음에 못 받고 몇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장모님, 오해예요. 제가 진짜 설명 좀 드릴게요. 다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그놈의 엄마 핑계. 네가 우리 딸 힘들게 했던 것만 생각하면 주리를 틀어도 모자라. 그래도 애들 아빠고 지 남편이니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속 그렇게 시커먼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거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엄마는 남편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빌자 뺨을 날리며 저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의 짐을 싸서 당장 친정으로 가자고 하였어요. 저 역시 남편의 말을 들어볼 것도 없이 바로 아이들과 함께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엄마는 저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내주었습니다. 저 역시 저 남자와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라. 그땐 실수였어.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해. 그리고 엄마가 그냥 살붙여서 얘기한 거야. 아들이었으면 내가 너랑 이혼했다니. 참 웃기지도 않지. 엄마가 화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말하신 거지. 나 못 믿어? 네가 여태까지 널 믿게 행동은 했니? 한 번도 아빠 노릇 한 적 없잖아. 너랑 이혼해도 별로 아쉬울 거 없어. 어차피 맨날 엄마랑 나랑 하는 육아였고 있으나 마나한 아빠 없는 게 나아. 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오히려 잘 됐지. 그리고 네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 돈이 없었다면 나한테 이렇게 매달렸을까? 넌 좀 더 당해야 돼. 오히려 잘 됐지. 너란 놈이랑 어떻게 백발될 때까지 살까 했었거든. 우리 둥이들을 생각해서 봐주라.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우게. 그래도 애들한텐 아빠가 있어야지. 엄마 혼자 어떡해. 괜찮아. 개차반 아빠보다 나아. 그리고 네가 애들 봐준 적이나 있니? 누가 들으면 육아깨나 한 아빠인 줄 알겠어. 아이씨, 그럼 재산 분할해. 그래도 너랑 부부였으니까 니네 엄마 나한테 위자료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나 이대로 못 끝내. 빌어도 되지 않자 남편은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어요. 재산 분할을 해달래나 뭐래나. 저희 엄마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돈만 주면 떨어져 나가겠다는 심보였죠.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고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분명 유책 배우자가 남편임에도 소송이란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소송을 하면서 아이들은 돌이 되었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크니 더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리고 결국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서 위자료와 함께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중 남편이 혼외자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을 걸으려 했지만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했고 큰 충격에 빠졌죠. 역으로 그 여자는 남편에게 혼인빙자죄로 소송을 걸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말이 딱 이었죠. 그냥 딸만 낳고 그래도 딸 아빠니 참고 살려고 했던 여자였지만 유부남이라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소송과 함께 양육비 소송도 같이 걸었죠. 남편은 길고 긴 법정 다툼에서 결국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와 함께 다달이 양육비를 주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이는 거더라고요. 아, 내 인생 종쳤어, 진짜. 어떻게 이중으로 양육비를 주란 말이야. 그리고 위자료는 또 어쩌고. 아주 날 팔아라. 네가 뿌린 씨 네가 걷어야지.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일용직이라도 해야 할 거야. 네 월급으로 양쪽 양육비 줄 수 있겠니? 그러게 좀 자중하고 살지 그랬어. 네 욕심에 네 발등을 찍은 거지. 너네 엄마도 보기 싫지만 참 너도 네 엄마가 돈 없다고 하자마자 그렇게 팽하는 꼴 진짜 우습더라. 아마 우리랑 살다가도 필요 없어지면 바로 팽할 놈이야 넌. 아,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상겨 먹은 걸. 아, 이 돈을 다 어쩌란 말이야. 엄만 선산도 없는데. 아, 내가 뭐에 눈이 멀어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했을까? 그래도 고맙다. 이 덕에 우리 애들을 만나게 됐으니. 양육비 밀리지 마. 바로 소송 걸 거야. 알지? 나 한다면 하는 거. 뼈 빠지도록 일해. 몸이 부서지도록. 알겠니? 독하다, 진짜. 이렇게 빌어도 봐주지도 않냐, 너는? 너무한다. 그래도 내가 애들 아빠인데, 진짜 너무해. 남편은 돈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울었어요.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사람이라 그 모습을 보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전 아이들을 양육하고 살고 있어요. 다행히 엄마가 도와주시고 계셔서 수월하답니다. 요샌 애들이 커서 어린이집도 다니고 하니 전보다 숨쉴 틈도 있고 좋아요. 아직까진 엄마 옆에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요샌 애들이 어린이집을 간 사이에 네일 아트라는 것을 배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하니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얼른 자격증을 따서 당당하게 창업을 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어지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요즘이에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서 그런지 남편의 빈자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것도 참 우프지 않나요? 왜 그런 집안인 걸 알면서 악착같이 시험관을 해 애를 가졌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애들이 없었다면 남편과 이혼 후 사실 살아갈 의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정을 다해서 살맛이 난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기에 숨 쉴 수 있는 것 같고요. 제 평생을 다 바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을 키울 것을 다짐했어요.
하루하루 더욱더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지에 다짐을 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